주식심화론 금요일 오늘 첫 번째 주제 지금 바로 공개하죠. 다가오는 현대차 수소데이 K수소차 질주할까? 네, 오늘 금요일 또 한 주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소 모멘텀이 시장의 변곡점에서 굉장히 큰 활약을 해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또 만났을 때는 일주일간 기술적인 반등이 진행됐고요. 이번 주도 역시 반등이 이어지는 구간이었고요. 이 수소차 모멘텀은 지난주 주 초반부터 이어지면서 2주간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모멘텀인데요.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수소차 모멘텀. 이제 디데이 앞두고 있습니다. 수소데이를 앞두고 어떤 점을 또 주목해 봐야 할지 토마토 투자클럽 최태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2주 연속 반등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일단 한마디 해주실까요?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우리 시장이요? 예.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8월 말 시장 더 가겠다라는 사인을 줬습니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8월 말일 날 윈도우 드레싱이 일어나면서 뭐 프로그램 쪽에서 1조 이상 들어왔죠. 결국 8월 달에 그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날 후폭풍으로 물량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결국 8월에 이 상승 9월 달 이어가겠다라는 사인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9월 시장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모습 보여줄 거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9월 시장 그렇게 겁내지 마시고 시장의 중심 섹터가 무엇인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매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심에 수소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20일에 현대모비스 소식이 나왔어요. 수소 연료공지 공장 투자 소식이 나오면서 23일에 현대모비스가 3% 상승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후에 평화산업이라든지 일진 하이솔루스 상장 그리고 그 안에서 수소차에 대한 인프라 투자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수소 관련주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 최근 이 수소차 관련주의 상승 그 배경에 대해서 어떤 판단하고 계신가요? 네, 1차적으로 첫 번째 시그널은 그 미 하원에서 3조 5천억 달러, 요게 예산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시장에 좀 변곡을 줬습니다. 일단 예산안이 만약에 통과되기 위해서는 상원에서 뭔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원에서 편법으로 예산 결의안을 먼저 통과시켜갖고 이를 상원으로 넘긴 거예요. 그럼 상원에서는 예산 조정권을 발동하면서 이전과 다르게 좀 더 쉽게 3조 5천억 달러에 대해서 통과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아프간 요건 때문에 바이든의 입지가 좀 흔들려가지고 네. 조금은 좀 어렵지 않을까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시장이 지금 이제 탄소 제로 관련된 뉴스가 다시 재부각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하고 맞닥뜨려서 다음 주에 독일 메넨에서 그 IAA 모터쇼가 있습니다. 9월 7일부터 12일까지 여기서 현대차그룹, 현대모비스도 어지간한 그 현대 관련된 기업들이 다 가요. 이번에 좀 대대적으로 좀 하는 것 같고요. 또 국내에서는 K 수소위원회가 발족되면서 일단 분위기가 이쪽으로 잡아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차 전지의 상승 이후 이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차트 하나 보여드릴 텐데 차트가 나오나 모르겠네요. 네, 차트 한번 좀 보여지면. 결국 우리 2차 전지들 많이 갔던 종목들 얘가 이제 LNF인데 얘 이제 쭉 고점 만들었죠. 그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고점 만들고 얘네들 쭉쭉쭉쭉쭉쭉 하락할 때 오히려 밑에서 치고 가는 게 이게 바로 수소차들 종목군들이에요. 결국 두산 퓨어셀, 상하프론테크 이런 애들이 결국 2차 전지 죽을 때 가는데 살짝 조정 주고 있죠. 오히려 지금이 또 매력적으로 다음 주를 바라봐야 될 시점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조정을 받고 나서 아무래도 낙폭과 대주에 관심을 가질 만한 시점에서 모멘텀까지 여러 가지가 더해지고 있는 특히 정책과 일정 차원에서 모멘텀이 더해지고 있는 수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부분들 확인을 해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월 23일부터였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랠리를 시작하면서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고요. 그리고 평화산업이 또 27일부터 22% 강세 이후에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9월 1일 일진 하이솔루스 따상 이후의 흐름 또 나쁘지 않게 양호하게 지금까지 전개가 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또 하나 또 데이터가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수소차 판매에 대한 지표가 나왔는데요. 구체적인 판매량에서 우리가 의미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2차 전지에 비해서는 수소차 매출이 작지만
그래도 세계 1등이 현대차라는 것. 이 넥소가 작년에는 36,000대 팔았는데 올해는 벌써 53,000대 팔았고요. 그다음에 도요타 같은 경우 미라이라는 이 제품이 작년에는 5,000대 팔았는데 그래도 이번에 좀 괄목할 만하게 41,000대까지 팔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넥소 전년 대비 거의 44% 성장을 했습니다. 이 정부에서는 지금 수소버스 같은 경우는 2040년까지 한 4만 대, 수소 트럭은 3만 대 보급 목표로 갖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부도 이 전기차가 많이 부각됐지만 이 수소 쪽으로도 굉장히 드라이브 걸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좀 시장에서 좀 포커싱하면서 대응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대차 글로벌 수소차 시장에서 아주 굳건하게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 판매량이 10,000대 돌파라는 게 굉장한 또 급증세였고요. 그리고 또 시장 점유율 현대차,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도요타, 미라이를 판매하는 도요타 시장 양분을 하네요. 50대 40 정도로 양분을 하고 있는 수소차 시장 또 다시 또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 구도가 쉽게 깨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 이런 가운데 현대차 하이드로젠 웨이브라는 행사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 구도가 쉽게 깨지지 않는다는 것은 수소 관련한 기술력의 장벽이 있기 때문이고요. 또 이 하이드로젠 웨이브라는 행사를 공식적으로 하게 되면서 현대차가 또 전 세계적으로 어떤 또 위상을 보여줄 것인가 관심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수소차 이쪽으로는 현대차가 탑이죠. 그리고 이 수소 같은 경우는 폭발력이 있기 때문에 이 전기차하고는 좀 더 다르게 기술력을 요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하이드로젠 웨이브, 여기서 일단 수소 관련된 기술 혁신, 앞으로 기후 변화 이런 데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우리 현대차가 대응할 거야, 이러한 부분을 좀 비전을 제시하는 것 같고요. 결국 미래 수소 모빌리티하고 차세대 연료전지 시스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공개를 할 것 같아요. 이 수소차 같은 경우는 크게 이 세 가지 섹터가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탱크 이 터지면 안 되거든요. 네. 이 탱크 쪽하고 그 다음에 이 연료전지 스택, 이 수소를 갖고 와가지고 이 스택, 이 여기서 수소를 전기로 분해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기술하고 그다음에 연료전지 이쪽으로 아마 이제는 이 현대차가 선점하는 그러한 모양새를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게 이제 새로운 수소 모빌리티, 그다음에 이동식 수소 충전기, 그다음에 고성능 수소 스포츠카까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비전을 제시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하이드로젠 웨이브 다음 주에 이 행사가 7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날까지 모멘텀이 이어지기를 많은 투자자분들은 또 바라고 계실 것 같아요. 잠시 후에 전략을 통해서 한번 또 더 들어보고요. 이번 주 또 새로 나온 소식 가운데 제네시스 소식이 눈에 띄었습니다. 2030년부터 수소차와 전기차만 신차로 판매하겠다라는 전략을 발표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EU 같은 경우가 아마 35년부터 내연기관차에 대해서 등록증을 이제 안 주는 거예요. 있는 거는 타겠지만 새롭게 차를 시장에 이제 내보내지 못하겠다. 이유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차 입장에서도 그런 것 맞춰 가지고 이제는 앞당겨서 가는 거죠. 25년부터는 일단 모든 신차에 있어서 수소, 배터리, 전기차로 방향을 바꾸겠다. 그다음에 30년까지는 8개 모델의 이 전기차 라인업을 완성하면서 이 럭셔리 자동차에 선점하겠다라는 게 이제는 이번 제네시스의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35년 그룹사 첫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겠다. 이게 이제 현대차의 포부인 것 같습니다. 여튼 이 수소 이쪽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강화하면서 시장의 선도적 위치를 가져가겠다는 게 이제 현대차인데, 결국 얘네가 이제 크게 방향 잡고 있는 건 고출력, 고성능 이쪽 신규 연료 전지를 시스템을 만드는 거하고, 그러기 위해서 차세대 리튬 이온 배터리 이쪽을 더욱더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라는 게 이 현대차의 방향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는 또 계속해서 위상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8월 판매량에서도 제네시스의 판매량이 지난해 전체 판매량을 이미 8개월 만에 뛰어넘은 것으로 나와서 미국에서도 제네시스에 대한 인기가 상당합니다. 아마
타이거 우즈 영향도 있을 거예요. 그래요? 네, 타이거 우즈가 그 음주운전인지 뭔지 모르지만 차가 아. 거의 박살났는데 살아나면서 이 제네시스 이거 차 괜찮은데 그 이미지가 부각돼가지고 그러한 네. 부분도 한 표 있는 것 같습니다. 타이거 우즈가 제네시스의 오너였군요. 그게 예, 이제는 오너 협찬해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타고 다녔는데 음. 전복됐잖아요 거의. 어. 근데 그래서 그래도 뭐 좀 다치고 뭐랄까 몸이 온건하다 보니까 차가 좋구나. 거기서 좀 이렇게 품질을 인정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이런 제네시스 브랜드 2030년에는 순수 친환경차 브랜드로 거듭나게 됩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일정 가운데서 또 주목하신 일정이 IAA라는 일정입니다. IAA 모빌리티 2021이라고 해서 독일 미넨에서 열리는 행사인데 BMW 본사가 있는 지역이 또 미넨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또 올해가 첫 행사라고 하는데 현대차가 참여하는 데 의미가 있을까요? 네, 요번에 좀 대대적으로 참석합니다. 일단 이 현대차가 요번에 이제 가면서 이전에 나왔던 아이오닉 6의 U 컨셉트카 이 프로펫이라는 이게 이제 작년에 출시됐는데 이제 올해부터 요게 이제 모토쇼에 이제 한번 제대로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이오닉 7, 이 SUV, 그다음에 수소차 관련 전시물 이러한 것들이 공개될 예정이에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이 수소차 쪽 관련돼 가지고 크게 그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행사를 한다라는 점, 요거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좀 같이 가면서 대대적으로 이 현대차의 거의 모든 기술력을 우리 현대모비스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현대모비스가 글로벌 무대에서 자기들의 기술을 한번 과시하는 그러한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전동화라든가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등 각종 한 30여 가지의 기술 이러한 것들을 이 현대모비스가 이번에 IA에서 좀 보여줄 것 같고요. 거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전기차지만 이 수소차에 대한 포커싱도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수소차에 대해서 한 번 더 봐야 되는. 만약에 전기차가 그동안 주가 흐름이 안 좋았다면 요번에 제대로 가겠죠. 근데 이미 올라갈 만큼 다 올라갔기 때문에 네. 다음 대안으로 우리가 이제 수소 쪽을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2주 정도 랠리가 있었는데 모멘텀은 계속 될 거라고 예상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유, 그럼요. 2차 전지가 거의 2달 이상을 갔기 때문에 2주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2주 동안 수소차를 매매를 하지 않으셨어도 이제는 수소차 밸류체인 또 수소 또 발전 뭐 여러 가지 방향의 수소의 발전 방향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의 밸류체인들을 이번 주말에는 꼭 공부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주말이 아닌가. 제가 숙제를 내드리나요?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저는 항상 그렇게 해요. 이제 이런 시점이 지나고 중요한 게 있을 때는 꼭 뭔가를 기록해두고 넘어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주말에 저도 그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매매를 안 하셨더라도요, 꼭 하시고요. 그래서 조금 이걸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아마 최택규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실 텐데 수소차 관련주에 대한 대응 전략과 밸류 체인 가운데서 탑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수소 탱크 말씀해 주셨는데 일진 하이솔루스가 그 기업이고요. 또 평화산업 같은 경우는 현대차의 연료전지 스택 가스켓을 납품한다고 해서 그런 종목으로 기억을 해둬야 되는 종목인데요. 수소차 관련주 이제 시작이면 다음 주에 사도 되나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사도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지금 한 30-40% 올라갔다 저점에서 그러면은 아마 뉴스 나오면서 그 고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제가 봤을 때 밑에서 올라가 봐야 뭐 한 15%이 정도 올라오고 조금 횡보한다면 오히려 더 가기 위한 재료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결국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기 위해서는 그 뉴스 그 자리가 얼마만큼 올라갔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흐름에 있어서 봤을 때 지금 자리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볼게요. 일단 수소 연료 스택에 있어서 대장은 현대모비스입니다. 그러면 현대모비스 보면 지금 60일 이평선 밑에서 버벅대고 있어요. 네. 좀 큰 종목이죠. 이 현대모비스 제가 봤을 때 다음 주에 60일 이평선 치고 올라가게 되면 일단 일단 기본적으로 30만 원까지는 안정적으로 이건 그냥 내가 봤을 때 그냥 밸류 정도로 봤을 때 그냥 30만 원 가는 거고요. 이 재료가 붙었을 때는 뭐 한 33만 원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연료 스택 쪽은 현대모비스
아니면은 뭐 상하 프론텍 이렇게 좀 우리가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 탱크 쪽은 역시 이 대장은 일진 하이 솔루스입니다. 왜 이렇게 탱크가 중요하냐? 주유하는 데는 그냥 기름 넣는 통 그거 그냥 쇳덩어리인데 얘네는 이 수소 탱크는 이 탄소 섬유를 감아 가지고 기압을 이겨내야 돼요. 터지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한 면에 있어서 탄소 섬유를 감싸가지고 완변하게 통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일진 하이 솔루스예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따상치고 갭 거의 10% 뜨고 지금 조정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얘는 좀 조정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1차적으로 저 지지 라인은 한 82,500원 될 것 같고요. 그다음은 한 73,000원 뭐 그 정도 자리면 한번 분할 매수가 적극적으로 들어가도 될 자리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이제 우리 전지 쪽으로는 일단 두산 퓨어셀이 대장이고 그 밑에 뭐 S 퓨어셀 뭐 이런 단어들도 좀 나오고요. 좀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일단 수소는 한국가스공사가 탑에 있어요. 그 밑에 이제 뭐 SK 가스니 뭐니 아니면 효성 중공업이니 이렇게 아주 다양한 종목군들이 포진돼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탑은 저 이렇게 적어드린 뭐 저 셋 중에 하나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 스택 자동차에 들어갑니다. 수소차에 들어가는 스택을 만드는 기업 가운데 현대모비스 제 밸류에이션만 찾아가더라도 30만 원 선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인 모멘텀까지 더해진다면 33만 원 선까지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수소 연료 탱크 쪽은 이제 충전소 쪽이 될 수 있겠죠. 일진 하이솔루스 그리고 수소 연료 전지 이게 있어야 어디서든 발전이 가능합니다. 발전기 형태로 전환하기 위해서 ESS에서 필요한 수소 연료 전지 두산 퓨얼셀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첫 번째 주제 알아봤고요. 두 번째 강의 이어집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통신주, 신사업으로 성장 발판 마련, 올해의 탑픽은 통신주가 굉장히 무거운 종목들인데 이번 주 들어서 상승세가 좀 가볍게 일어나고 있고요. 뭐 배당주로도 유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5G 스마트폰 판매가 9월 들어서 뭐 삼성, 애플, 뭐 여러 기업들 신제품 나오면서 좀 가입자가 많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사업이 또 주목을 받고 있어요. 자, 먼저 SK텔레콤부터 볼까요? 구독 서비스 T우주라는 게 나와서 호평을 받았는데요. SK텔레콤을 비롯해서 이동 3사의 구독 서비스와 신사업 짚어주시죠. 네, 일단 뭐 이 구독, 우리 신문 구독할 때 이제 그 개념으로 우리가 좀 생각하는데 여튼 우리가 뭐 쿠팡이나 뭐 이런 것들 가입하잖아요. 이 가입했을 때 거기서 우리가 물건을 사게 되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다 들어가요. 데이터가 다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일단 기업 입장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성향을 파악하고 또 내 입장에서는 알맞은 정보를 주고 이런 게 이제 구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T우주 이쪽으로 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합니다. 여튼 이 구독이라는 건 유형의 재화에서부터 무형의 재화까지 아주 뭐랄까 영역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뭐 생필품, 유아용품 아니면 컨텐츠, 뭐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드너가 이 구독에 대해서 23년 전 세계 기업의 75%가 이 소비자하고 이 구독이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서비스망이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했고 일단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이 구독 경제 시장 규모를 25년까지 한 100조 정도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구독 서비스 전반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SK텔레콤의 그 호평을 받고 있는 T우주라는 건 한 달에 10,000원 또 5,000원 가격으로 구독을 가입합니다. 그렇게 하면 SK텔레콤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 그 가운데서 핵심은 그거더라고요. 아마존과 또 11번가에서 뭐 포인트를 받거나 배송비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저는 해외 직구를 거의 안 하는 편이에요, 솔직히. 거의 안 하는 편인데 아마존이 이제 국내에서 손쉽게 SK텔레콤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뭐 아마존의 그 영향력이라든가 그 캐파 이런 거로 봤을 땐 누구나 한 번쯤은 접해보고 싶은
그 기업인데 네. 여튼 나같이 나이 먹은 사람들은 별로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은 없어요. 해본 적도 없고 네. 기왕 이제 오프라인 쪽으로 하는데 여튼 시장 세대가 이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우리가 좀 방향을 좀 잡아가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 구독이라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또 어떠한 장점이 있고 우리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제가 살펴봤는데 네. 일단 기업 입장에서는 일단 데이터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이제 충성 고객이 누군지 고객 파악이 아주 쉬워져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신규 서비스 제한, 마케팅 활용이 수월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매출도 안정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배송이라든가 물류 이쪽으로도 절감이 되고 또한 미리미리 이 예측을 하다 보니까 재고 관리까지 쉽게 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결국 기업 입장에서 매우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우리 개인들도 우리 소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장 안 가니까 시간 절약되죠. 그다음에 중간중간 이렇게 하다 보면 비용 측면에 있어서도 절감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하게 내가 그동안에 써왔던 걸 주로 거기서 업그레이드된 제품에 대해서 제한을 받으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도 뭐랄까 효과적으로 구매하고 비용 절감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장점이 있고 결국 이러한 기업과 소비자가 같이 윈윈할 수 있다 보니까 이쪽 시장이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이 시장의 반응인 것 같습니다. 네. 통신 3사의 구독 서비스와 신사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아까 구독 서비스 별로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전자책 구독 서비스 한 달에 10,000원 내고 이용하고 더 뭐 아래층의 뭐 20, 30대 분들은 거의 뭐 거부감 없이 구독 서비스를 정말 많이 이용들을 하세요. 한 달에 뭐 몇만 원씩 이렇게 총 합치면 네이버도 쓰는군요. 네이버도 구독을 이용합니다. 쇼핑 관련해서. SK텔레콤, KT, LGU 플러스의 구독과 신사업을 보셨을 때 혹시 가입하고 싶으신 거 있으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어떤 게 눈에 띄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집에서 일단 넷플릭스는 보더라고요. 그래서 넷플릭스는 좀 보고 있는데 예, 저는 안 일단 봐요. 안 봐요. 저도 그 TV 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집에 있는 사람들만 좀 예. 보고 있는데 여튼 SK텔레콤은 우리 T우주 이야기했고 일단 KT 같은 경우는 일단 자사 OTT 시즌이라는 게 있어요. 오. 이 시즌이 할리스 커피하고 이렇게 제휴하면서 결합 금액 최대 55%까지 할인을 해주는 이러한 것들은 결국 가격 경쟁력이 있어서 분명히 네. 매력이 있다고 봅니다. 워낙 정보가 많으니까 가급적이면 뭐 같은 커피 브랜드 있어 그러면 좀 싼 데 찾아가는 건 대부분이거든요. 50% 할인인데 구독해 볼만 하네요. 그렇죠. 근데 네. 또 그거 하나만 또 딱 보고 하기는 뭐하니까 또 매일 마시니까요. 또 이 앞에 있으니까요. 예. 앞에도 있고 저희 회사에도 가깝고. 네네네. 그리고 네. 일단 KT 같은 경우 이제 디즈니 플러스하고 또 제휴가 논의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도 아마 그 KT 입장에선 미디어 경쟁력 확보하는데 막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차트 위치 보면 KT가 좀 제일 낫다라고 먼저 한번 얘기해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LGU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엔비디아하고 이제 제휴를 하면서 요쪽 좀 어찌 보면 게임, 음악 요쪽으로 좀 특화되면서 좀 가는 것 같고요. 일단 IPTV 쪽에서는 이 넷플릭스 이게 이제 글로벌 플랫폼하고 이제 제휴를 강화하면서 LGU 플러스는 좀 요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구독콕 요게 이제 출시되면서 생활 밀착형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요게 이제 LGU 플러스 쪽의 그 방향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통신사 할인 포인트는 잘 사용하는데 구독 서비스를 이렇게 경쟁적으로 좋은 서비스를 내놓는다면 저한테 이익되는 서비스들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한번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또 주목되는 게 클라우드더라고요. 많은 분들께서 뭐 사진이나 이런 것들 여러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시면서 이용을 하실 텐데 통신 3사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난 5월에 다 종료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T우주에 SK텔레콤에서 구글 원이라는 클라우드를 T우주의 서비스 안에 포함을 시켜서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 그 SK텔레콤의 고객이 5천만이라고 하니까 5천만 전 고객 가운데서 또 가입하시는 분들 생기신다면 바로 또 실적 성장에 바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5G 가입자도 성장 동력으로 가장 주목받는 분야가 아닐까 싶은데요. 5G 가입자 규모와 전망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이 5G 같은 경우는 관련된 종목분들 주가 흐름도 안 좋고 또 우리 네, 통신 가입하신 장비가 안 좋아요. 우리 가입하신 분들도 예. 승질 내지만 그래도 가입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선택의 폭이 없다 보니까 일단 가입하고 보자 이런 것 같은데 일단 7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입자 수를 보니까 1,700만 명을 상회했어요. 지금 분위기 제가 봤을 땐 지금 폴더블 나왔죠. 또 이제는 아이폰 13 나오죠. 이러한 것들이 조금 업되다 보면 한 2천만도 돌파할 것 같다라는 게 시장 분위기입니다. 일단 뭐 순중 가입자 수가 계속 늘어나요. 평균적으로 70만 명씩 이렇게 좀 늘어나는 것 봐서는 일단 이 5G 서비스는 별로지만 일단 늘어나고 있고 결국 이 5G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상태가 안 좋다라는 건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장비라든가 이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성장할 수 있는 게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5G가 무지하게 잘 터져. 그러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 관련된 종목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다음 거를 봐야 되는데 지금 5G 엉망진창이야. 그러면 이거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투자를 했고 증설을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이 5G 관련된 종목군들 굉장히 버벅대고 한심스러울 정도의 주가 흐름인데 일단 지금 시장 자체가 그쪽으로 방향을 안 잡아서 그런데 한번 분위기가 또 타게 되면 그들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요. 그 시점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뭐 아직은 알 수는 없지만 뭐 이런 뭐 5G 관련된 가입자 수 늘어나고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조만간 5G 종목 갖고 계신 분들도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통신사별로 5G 가입자 수를 보면 SK텔레콤이 한 800만 명, 그다음에 KT가 520만 명, 그다음에 LGU 플러스가 380만 명, 그다음에 알트폰 같은 경우는 좀 자꾸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3만 5천 명 정도 이렇게 가입자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로는 5G 가입자 1위가 SK텔레콤, 2위는 KT, 3위는 LGU 플러스입니다. 그 구독 서비스가 주목을 해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그 5천만 고객이 전국의 5천만 고객이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SK텔레콤 고객뿐만 아니라 전국의 5천만 인구들이 다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내가 SK텔레콤을 사용하지 않아도 SK텔레콤의 구독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SK텔레콤의 구독 서비스가 마음에 들면 내가 이 통신사를 이용하지 않아도 이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이걸 매장을 통해서 구독의 그 큐레이션까지 해주면서 이거 써보시면 좋습니다 하면서 아마 가입자 유치도 같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구독이라는 서비스로 통신업계의 지각 변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3분기 실적 전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은 양호했는데요. 3분기는 어떨까요? 네, 일단 뭐 하반기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뭐 1조 4,500억 정도 해가지고 전년 동기 대비 한 90% 증가 예상되고요. KT 같은 경우도 한 전년 동기 대비 51%, LGU 플러스도 LGU 퍼센트 거의 뭐 100% 정도의 네. 실적이 늘어날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엄청난 증가세인데요. 이건 뭐 성장주 아닌가요? 그래서 주가도 솔직히 많이 올라왔었어요. 예. 얘네들의 주가 차트 뭐 흐름 보면 주봉 보면 올해 초반에서부터 보면은 결국 이러한 강한 상승 모습이 나타났어요. LGU 플러스 이렇죠. 네. 그다음에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쭉쭉쭉쭉 올라갔죠. 그다음에 KT 같은 경우도 세게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어찌 보면 지금 이런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좀 뭐랄까 소강 상태에 있는 자리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네. 통신 3사는. 네. 이럴 때 잘 또 보시고 투자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통신주가 경기 방어주로 인식하셨던 분이라면 이게 바뀌었다는 걸 지금부터 인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구독 서비스, 또 여러 신사업, 여기에 또 5G 가입자, 증가 전망,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것은 바로 배당주로서의 매력인데요. 통신주가 하반기에 배당주로서 투자 매력도가 높아질까요? 네, 일단 뭐 배당주 하면은 우리 SK텔레콤, KT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2023년까지 에비타, 이 에비타가 기업 영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이 현금 차출 능력 여기에 이 설비 투자액을 제외한 금액의 한 30-40% 이거 배당으로 때리겠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고 KT 같은 경우도 내년까지 배당 정책 유지하면서 당기 순이익의 50% 주주에게 환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땐 차트 위치라든가 배당 봤을 때 KT가 제일 낮고 일단 주당 최대 1,600원에서 2,000원 정도 KT가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익 난 금액 가운데 주주에게 환원하는 비율이 KT가 제일 마음에 드시는 거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예. 기술적으로도 KT 긍정적인 위치라고 해주셨는데 통신주의 투자 전략 정리해 보겠습니다. 통신주 관심 있게 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지금 시장이 이쪽으로 방향 잡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난 굳이 뭐 이 통신주를 사야 되냐라고 했을 때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시장이 좀 꺾어졌을 때 이들 쪽으로 방향 잡아야 되는데 제가 보고 있는 시장은 조금 더 갈 것 같아요. 조금 더 갈 것 같기 때문에 굳이 그 한 달, 두 달 이러한 텀으로 봤을 때 이 KT, 뭐 SK텔레콤, 뭐 LGU 플러스 이쪽보다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 수소차라든가 아니면 신재생 쪽 이쪽으로 좀 방향 잡고 가는 게 아니면 건설 시멘트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네. 이 인프라 투자 이쪽 방향 잡고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쪽보다는 인프라 투자 쪽으로 방향 잡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 말인즉슨 건설 시멘트 그리고 수소차 정책이 뒷받침돼주는 그렇죠. 그런 종목군들을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런 정책이 받쳐주는 성장주를 보고 계신 최택규 전문가시고요. 통신주 성장주로 인정을 안 해주셨네요. 3분기 실적 성장세는 일단 높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메타버스 쪽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또 통신 산업이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서 일단 업종에 대해서는 중립 정도로 말씀해 주셨고 탑픽으로 꼽는 종목 전략 세워볼까요? 네, 일단 뭐 SK텔레콤하고 LGU 플러스는 60일 이평선이 우하향이에요. 올라가면 맞고 떨어지는 차트고 그래도 KT 같은 경우는 지금 60일 이평선이 뭐랄까 좀 어느 정도 살아 있어요. 그 위에 딱 올라가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뭐 신고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 KT가 신고가 나오면 LGU 플러스 SK텔레콤도 한번 60일 이평선을 치고 올라가려고 하는 모양새가 한 번은 나올 수도 있다. 뭐 그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SK텔레콤 차트 한번 볼까요? SK텔레콤 차트 보면은 자 보시면 얘 맞고 떨어지잖아요. 여기 62평선이 꺾였어요. 맞고 떨어지고 만약에 이제 KT가 치고 올라가 주게 되면 SK텔레콤 한번 여기서 내려왔다가 한번 치고 올라가는 모양새는 나오겠지만 막 이전 고점까지 가기에는 조금 버거운 자리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KT를 매수를 해보신다면 얼마까지 보실 수 있을지. KT요? 예. 네, KT는 제가 봤을 때 지금 매수 자리고요. 일단 그냥 현 흐름 정도에서는 일단 34,000원은 그냥 갈 것 같고요. 네. 조금 분위기 잡혀지면은 신고가 35,200원 돌파 가능해 보이네요. 손절가는 얼마로 잡는 게 좋을까요? 손절은 무조건 여기 이 장대 음봉 요 저가입니다. 요 저가가 31,750원이죠. 요 가격을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 정말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데요. 하지만 또 구간별로 시장을 또 잘 보는 그 전문가가 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문가의 의견을 항상 잘 기억해두고 잘 흐름을 따라가시는 분이 누군가 이렇게 잘 지켜보는데요. 급락 이후에 급반등해서 펄어비스라는 종목을 봐주셨던 최택규 전문가, 지금 금요일장을 마감하면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 가운데서는 일단 수소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퓨얼셀, 일진하이솔루스, 현대모비스, 그리고 통신주 가운데서는 KT가 진입할 수 있을 만한 영역에 들어왔다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들을게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주식심화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양대 지수 상승세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 탄력은 조금은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장 후반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시장 모습이고요. 원화 강세, 또 우리 한국 주식의 상승세, 외국인의 매수세가 다음 주도 이어질 수 있을지 마감 전략 토마토TV와 계속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